이순자 여사가 자서전을 낸다. 그 내용이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단 최진봉 교수님. 예. 뭐 이호 여사도 뭐 회고록인가 낸 거 기억이 그렇죠. 나는데 예, 예. 자서전을 낸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세요? 그 자체는 뭐 본인이 자서전을 내는 거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본인의 의사니까 뭐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뭐냐면 저런 분들이 자서전을 내면 저게 또 정치적 논란거리가 돼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자서전을 쓴다는 말은 자기 관점에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생각을 쓰는 거죠. 그렇죠. 제3자가 예를 들면 객관적인 관점에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본인의 관점에서 쓰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인에게 유리한 글이 들어갈 것이고요. 본인의 입장을 주장하는 글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럼 저 책 자체는 사실 주관적인 생각과 주관적인 판단이 주축이 돼서 쓰여지는데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죠. 예. 그러니까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분의 의사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어요. 읽다 근데 보면. 이게 내용이 보면은 예. 현대사의 굵직굵직한 얘기들이 주요 내용으로 그렇죠. 다뤄져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할 수도 그렇죠. 있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역사를 제대로 보는데 방해거리가 될 가능성도 있고요. 예. 물론 이제 그걸 우리가 뭐 저분이 개인적으로 쓴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는데 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책을 읽다 보면 그게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충분히. 왜냐하면 예. 비사 같은 걸 얘기하고 뭐 문재인 지금 전 대표에 대해서 글을 쓰셨고 다른 영부인들에 대해서 쓰셨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쓰고 이런 논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 저런 책이 하나 나오게 되면 결국은 또 정치적으로 설왕설래하고 비판은 더 하고 또 진실 게임도 하고 이러다 보면 쓸데없는 정치적 소모적인 정치 논쟁이 있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 하나씩 살펴보면 정 의원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인데 인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정반대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 우리한테 이럴 수 있냐라고 했거든요. 이게 추징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전두환 추징법으로 사실 네.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전두환 대통령이 나 남은 거 얼마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다 국민들께서 전부 다 뜨악하셨는데 네. 그 전두환 추징법 때문에 아마 가장 고통을 그때 당시에 느끼신 당사자일 거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전두환 전직 아들 대통령하고 구속되고 뭐 그랬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여러 예. 가지 이제 가족의 모든 게 드러나고 언론에 드러나고 이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가장 고통스러웠던 분이 아마 이순자 여사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여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본인의 목소리를 낸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랬죠. 제가 볼 때 자서전을 왜 쓰셨을까, 왜 썼을까 생각하면 그런 지점에 대한 본인 목소리, 변명이라도 그런 걸 하려고 했던 걸 책을 통해서 하려고 한 게 아닌가. 본인이 좀 억울하다고 느끼는 점. 아니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볼 때 이순자 여사하고 전두환 대통령이 뭐가 억울한가 이렇게 생각해도 예. 또 억울할 본인 입장에서는 또 억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렇게 해서 쓰신 책인 것 같아요. 좋게 보면. 예. 그런데 이제 거기서 예. 어떻게 박정희의 딸이 우리한테 이럴 수 있나라는 마음이 막 솟구쳤다는 거잖아요. 예. 왜냐하면 그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얼마나 충성을 다하신 그랬죠. 가장 이뻐했던 사실 부하 중에 한 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우리가 예. 그분의 딸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러니까 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예,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예.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그 이제 느낌을 요 글자 한 문장으로 그냥 다 보여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네. 저게 저는 이게 말씀하세요. 제가 자서전은 이게 다른 거는 다 봤는데 아직 이 책은 못 봤어요. 예, 아직 근데 출판 이거 안 전두환 추징법에 대한 요거는 저는 이게 지적이 딱 맞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이게 저도 옛날에 비판했 전두환 추징법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아. 그래서 이게 법이라는 거는요.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법이라는 거는 거군요. 이게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라 해야 돼요. 예. 이게 일반적이라는 거는 반대말이 개별인데 모든 사람한테 적용돼야 되고 추상적이라는 건 이게 모든 경우 반대말이 구체적인데 이 말이 이게 개별적 구체적인 저걸 처분법률이라는 처분법률. 저건 이게 위헌 소지가 많아요. 왜냐하면 법이라는 게 딱 특정인을 겨냥해서 그 케이스만 적용하면 그건 이게 이미 공정성이나 모든 게 말이 안 되죠. 예. 저는 이게 저 법을 만들어 집행한 게 김영준 부장검사 옛날에 왜 친구한테 그 돈 받아가 뇌물 뭐 향 받고 이게 진짜 2년 6개월 논 검사 있잖아요. 예. 그분이 이게 저 추징 책임자였거든요. 예. 구속됐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고 그다음에 최근에 보니까 또 전두환 대통령 표창 때문에 문재인 후보도 이게 지지율이 깨떨어졌다고 광주에서 예. 최근에 이게 전두환 대통령 연결되는 사람이 상당히 불행한 일이 계속 생기는 게 뭐 우연의 일치겠지만 그런 생각은 들고요. 하여튼 이 전두환 추징법 이거는 법리적으로는 잘못된 건 분명합니다. 본인은 근데 억울할 뭐 수 있다. 충분히. 법리적으로는 예. 뭐 문제가 있다고 뭐 볼 수도 전문가들은 법만 보면 예. 근데 국민들이 당한 상처나 그 12.12 때부터 이때 5.18부터 한 엄청 거는 좋아했죠, 국민들이. 뭐 얼마나 예. 그 고통스러운 거 저렇게 해서라도
아니 나라 돈 도둑질해가지고 기업들한테 뜯은 걸 수천억 조 단위 돈을 갖고 대대손손 잘 사는 걸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친일 이완용 후손이 잘 사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냔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나는 그 이순자 여사가 책 내고 뭘 그 자체는 좋지만 예. 2년 전에 큰아들이 전재구이가 발표를 했잖아요. 추징금 남은 게 1,600억인데 그거 다 갚아버리겠다. 예. 근데 아직도 1,000억 남았잖아요. 예. 노태우 대통령은 전 대통령 다 갚았어요. 근데 그런 것도 좀 반성하는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책 내용에 보면은 그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좀 많아요. 최규하 대통령이 자꾸 대통령 하라고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억지로 했다. 뭐 이런 얘기를 그걸 누가 했다고 믿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빨리 안 시켜준다고 권총 들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예. 그런 식으로 또 나오고 5.18 광주 그 의거에 예. 그 민주화 항쟁에 자기네들도 피해자다. 근데 아하. 그게 우리가 볼 때는 다 가해자라고 보고 있는데 예. 가장 큰 피해자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저 책에 좀 예.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좀 설명이 돼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으면은 좀 오케이. 뭐 얼마든지 예. 할 수 있는데 여태까지 대통령이나 대통령 영부인들 책이 진실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예.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고 뭐 자기 자랑만 잔뜩 갖고 좀 부끄러운 건 다 숨기고 저 어떻게 보면 장영자 사건 때도 저 이순자 여사가 그 삼촌 이규광 씨가 예. 직접 그 이규광 씨랑 관련된 사건 아니에요. 이철이하고 그것도 조금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좀 얘기를 그것도 하는 좀 것 막 같더라고요. 그때 국민들하고 정사하고는 말이 안 되죠. 그때 이규광 씨 구속까지도 했거든요. 그랬죠. 그때 막 깡해서 온 나라 경제를 뒤죽박죽 나왔는데 그런 거에 대한 좀 진솔한 반성이 있고 책이 있느냐. 예. 저는 저 책을 아직은 안 봤습니다만은 그게 좀 저는 우려가 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된 사건인데 이렇게 정리를 해요. 빨간 바지를 입고 빨간 모자 쓰고 부동산 보러 다닌다는 소문. 소문. 네. 소문으로 일축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예. 장영자 씨가 저렇게 할 수 있었던 데는 정권의 비호가 있었을 거라고 다 예측하고 추측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아까 이제 서 변호사님 말씀도 맞아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 때는 어쨌든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해야 되겠죠. 평등하게. 그러나 지금 윤 대표님 말씀처럼 그게 법망을 피해가면서 어쨌든 자기가 모은 돈, 자기 2만 얼마만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추징금 내라고 그랬더니 네. 그래놓고 자기는 골프 치러 다니고 온갖 홍화생활 하고 해외여행 다니고 이러면서 2만 얼마 있다고 하는 게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결국 이제 국회의원들이 그걸 어떻게든 추징하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법을 만든 거고 예. 최순실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최순실 추징법 만들자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국민들이 최순실이 그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등에 업고서 온갖 나쁜 짓을 해가 돈을 모아서 어디다 마련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땅도 예. 그렇고 여러 가지가. 최태민 때부터 시작해서 정권을 등에 업고서 돈을 자기 마음대로 이권을 챙겨서 돈을 모아는 거 그걸 그냥 두고 그럼 뭐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놔두자. 이게 과연 국민들이 볼 때 과연 납득할 수 있을 거냐. 예. 그러니까 법은 물론 만일에게 평등해야 되지만 국민적 감정들을 고려할 때는 예. 불가피하게 그런 법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순자 여사가요 사회 지도층 인사로서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의 그 부인으로서 제가 예. 볼 때는 국민들의 진짜 마음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런 책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물론 뭐 본인이 판단하셔 하셨겠지만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께서 사실은 그 분노하는 지점은 저는 그거 같아요. 뭐 전두환 추징법 본인들한테는 문제가 되지만 예. 핵심은 이거 아니겠어요? 권력을 이용해서 치부를 하는 걸 우리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은 사실 그 자리에서 권력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 권력을 사실 가지고 국민들한테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좀 써달라 이런 걸로 사실 우리가 그렇죠. 뽑은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걸 가지고 개인적 치부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뒤에 무슨 얘기를 해도 이제 용납이 안 되고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억울하다고 얘기하면 도리어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아 이거는 용서를 해주면 네. 안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더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해가 풀리는 게 아니라 반감이 그렇죠. 더 쌓일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지점이 바로 거기에요. 오해가 풀리고 본인은 속이 시원할 수 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이정미 재판관이 뒷목 잡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죠. 저는 이게 두 분에 대해서 잠깐 반박하면요. 예. 그럼 이게 지금 최순실 추징법. 예. 그럼 이게 더 나쁜 사람 나오면 또 다른 사람 이름 따서 계속 추징법을 계속 만들면 이게 법치입니까? 이게 법이라는 거는 법적 안정과 예측 가능성이 있고 예. 따라서 이게 모든 처벌, 범죄 형벌은 다 미리 법률을 정해놓고 그 기준을 맞춰야지 예. 국민 여론이 나쁜 사람 논대해서 전부 그 사람 이름 따서 그 기존의 법과 다르게 더 가혹한 처벌하면 예. 그건 이게
뭐 국민 순간적인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지 몰라도 그런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얘기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예. 만들 때 지금 서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 이름을 붙여서 그런 건데 예. 이런 이제 사실은 법이 그 전에 이런 부분들을 잡아낼 수 없는 법망의 어떤 허점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기존의 법을 개정하셔든 아니면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물론 이름은 지금 전두환 추징법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공직자가 비리의 방법을 통해서 돈을 모금한 걸 어떻게 추징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드는 거니까 그 법을 만드는 건 문제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제 이름을 자꾸 최순실은 무슨 법 이렇게 하다 보니 그게 특정인에 대한 공격이 되는 건데 예. 우리 사회가 사실 모든 법이 모든 그 범죄 행위를 다 잡아낼 수 있도록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새로운 범죄 행위도 생기는 것이고 우리가 그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법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생기는 거니까 그 부분은 좀 더 촘촘하게 법을 개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서 그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필요하겠죠. 알겠습니다. 과거에요 이순자 씨, 이순자 여사의 좀 발언들을 좀 듣고요. 계속 좀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회원 여러분의 정성과 사회 각계의 도움으로 준공된 이 시범교육원이 계실대 과학기술 분야에 GNP의 0.8%밖에 안 지출하던 거를 2.8%까지 합니다. 내가 나올 때 36%. 기계과, 난 기계과거든. 그 기계과 안 그래? 그건 소용없어. 기계과 나와도 전기 안 들어오면 내가 고치지. 올해 말이죠. 제가 이제 87세인데 오늘요 이 계단이 꼭대기거든요. 20계단인데 오늘 새벽부터 지금 4번째 내려왔어요. 대단하시네요. 마지막 영상이 올해 영상인데 여전히 좀 건강한 모습이네요. 두 분. 예. 예. 그리고 이순자 여사 하면은 사치가 그 당시에 50이 끝난 다음에 굉장히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내용이거든요. 예, 그때 뭐 살이 너무 빠져가지고 한 예. 청와대 가서 그때 나이가 42살에 간 거예요. 아 영부인 됐어요. 그렇죠. 저 남편하고 한 8살 차이가 나잖아요. 아. 그러니까 대학도 다니다 말고 이대 의대인가 다니다가 중퇴했죠. 조금 다니다가 네. 그냥 바로 결혼했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저 전두환 전 대통령은 저 합천에서 진짜 밥 얻어먹고 살 정도로 어려웠는데 거의 뭐 키워준 거죠. 근데 저 이순자 여사가 그 너무 살 빠지니까 양장은 안 맞으니까 예. 당의를 입었다. 한복 당의. 예, 그걸 입었는데 그게 이제 그때가 마침 이제 칼라 TV가 처음 나올 때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 40대에다가 칼라 TV 처음 나온 또 화려한 한복이 저 당의라는 게 나오니까 예. 저거 좀 화려한 사람 아니냐. 뭐 그때 좀 국민들의 좀 그런 게 많이 있었죠. 그때 또 이제 대통령에 대한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뭐 그때 땡전 뉴스라고 9시만 땡 치면은 TV에 전두환 나왔잖아요. 예. 그런 반발 심리가 어떻게 보면 이순자 여사도 그런 좀 피해를 좀 본 것도 측면도 많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순자 여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유머집도 많이 나오고 조롱 그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순자 여사를 직접 본 사람이 그러는데 개인적으로는 사람이 굉장히 뭐 좋은 점도 많고 인간적이고 굉장히 따뜻하고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 좀 얘기는 많이 지금 합니다. 보시는 영상에서 그 한복이 당이라는 거 조선시대 때 이제 여성들이 입던 예복을 그렇죠. 얘기하는 건데 일반 지금 한복하고 좀 다르죠. 이 앞이 이렇게 좀 펑펑하게 뭐 대져 있고. 예, 저게 지금 궁중에서 입었던 예복이래요. 당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 이제 궁중에서 입었던 거를 아마 한복 전문가가 만들어서 입혀주신 것 같은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화려하게 보일 수밖에 과하다. 없죠. 예, 예. 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치의 대명사가 돼버렸는데 본인 입장에 좀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은 뭐 영부인으로서 뭐 입으라고 해서 입은 건데 어쨌든 저게 국민들한테 보여질 때는 사치적인 부분으로 보여진 부분이 있었고 또 저분이 이제 뭐 옷 입는 거나 들고 다니는 여러 가지 액세서리나 이런 부분들이 그때 당시만 해도 예. 그때는 우리 경제가 그렇게 지금처럼 발전한 시대가 아니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국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경제적으로 고민하면서 고생하면서 살던 시기인데 영부인이 저렇게 입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 예. 여론이 높았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부인의 위치가 이 이순자 여사 전에는 유경수 여사였고 그렇죠. 그다음에 기복수 여사였고 예. 이렇게 화려하신 분이 지금까지 없었죠. 그렇죠. 유경수 여사 같은 분도 그렇게 화려하게 입고 다니진 않으셨어요. 그냥 단아한 모습이셨죠, 그분은. 그러니까 이순자 여사가 이제 영부인이 되고 나서 옷을 조금 이제 당의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인데 일반적인 옷, 그러니까 유경수 여사 같은 경우는 당의를 입지 않고 일반적인 한복을 입고 그렇죠. 다니셨거든요. 옛날 한복 같은 거. 예, 그러셨는데 이제 이순자 여사가 영부인이 되고 나서 저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전 영부인과
그때 당시 이순자 여사와 대비가 되다 보니 결국 더 비난의 수위가 높았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근데 이순자 여사를 우리 국민들께서 이순자 여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예. 당이 아니라 뭘 입어도 다 이쁘다고 하셨을 거예요. 예. 핵심은 당이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별로. 네. 알겠습니다. 이 이제 이호 여사라든가 그종의 영부인에 대해서도 관계에 대해서 썼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도 글쎄요, 윤영국 대 예. 본인한테 잘해주면은 좋은 기억이 남는 거고. 그러니까 이호 여사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칭찬. 그렇죠. 이 여사가 지금까지도 명절 때 되면은 그 선물을 보내고 예. 뭐 장례삼이나 아주 선물도 좋은 거 보내고 편지도 써서 직접 서명을 해서 보내준대요. 예. 또 DJ 대통령 때도 때만 되면 뭐 분기별로 한 번씩 청와대에 불러서 전두환 전 대통령한테 정말 남자답게 생기셨다 뭐 이런 칭찬까지 해줬대요. 그러니까 DJ의 나는 그릇은 사후에 저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자기 DJ가 사실 저 죽을 박해를 많이 뻔한 받았는데요. 거의 원수인데도 그런데도 불러가지고 DJ가 저렇게 잘해줬대요. 지금까지 잘해주니까 회고록에도 그 이호 여사랑 DJ에 대한 칭찬 뭐 그런 게 자기가 퇴임하고 나서 제일 편안하게 살았던 데가 DJ 집권 때였다. 근데 또 노태우 대통령에 대해서는 특히 김옥순 여사에 대해서는 라이벌 관계가 굉장히 크죠. 예. 첫번 그 노태우 대통령 되자마자 청와대에서 두 부부가 만나는데 그 김옥순 여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민정당 인기가 없어서 우리 남편이 대통령 간신히 됐다고. 그 드라마에서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니네가 잘했으면 쉬울 텐데 니네가 그렇게 해서 엉망이 됐다 했는데 그 김옥숙 여사하고 저 이순자 여사랑 군대에 있을 때는 서로 상하 관계가 있었죠. 예. 또 대통령 때도 이순자 여사가 먼저 우위니까. 예. 근데 대통령 되자마자 좀 무시하고 좀 그런 게 있어서 굉장히 좀 서운한 마음이 희한합니다. 예. 서운한 마음. 지금도 두 라이벌 관계가 굉장히 있죠. 예. 예. 그러면서. 제가 이게 여러 사람들 만나보면요. 아마 이게 가장 존경받는 영부인이 두 분 있는데 예. 아마 이게 보수 측에서는 유경수 여사, 그다음에 그 진보 측에서는 이호 여사. 예. 이 두 분이 가장 존경받는 거고요. 얼마 전에 여론조사가 어디서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특이한 거는요. 정치적으로는 박정희 대통령을 비판해도 유경수 여사를 존경하고요. 또 이게 DJ를 비판하면서도 이호 여사를 존경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저는 이게 그 영부인의 가장 큰 역할이 저는 두 개로 보는데 하나는 이게 정말 대통령한테 직언할 수 있는 예. 예를 들어 이게 부인이 제일 무섭잖아요. 저도 뭐 결혼했지만 이게 부인이 직언하면 대통령이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예. 정말 이게 유경수 여사도 그랬지만 저는 첫째 역할이 직언하는 역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말 이게 대통령이 못 챙기는 어떤 소외된 이런 이제 우리 불행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걸 예. 소록도처럼 이런 걸 챙겨주는 역할.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거고요. 앞으로도 이게 정말 훌륭한 영부인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김옥순 여사하고 관계는 남편들의 관계가 그대로 사실 이때 군인들은 좀 부인한테도 그대로 좀 이어져 그럼요. 내려오잖아요. 네, 그럼 저도 그 군에서 7년 동안 장교로 근무를 했었는데 예. 저는 군인 아파트에 살진 않았습니다. 근데 군인 아파트가 있잖아요. 거기 가면요. 계급에 따라서 부인의 서열이 결정이 돼요. 그대로요? 남편이. 근데 때때로 보면요. 나이가 예를 들면 그러니까 군대로는 후배지만 예를 들면 부하지만 예. 부인이 선배 부인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도 있어요. 이번에 김옥순 여사도 이순자 여사보다 그렇죠. 나이가 많을 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뭐 상관없습니다. 그냥 남편의 계급이 곧 부인의 계급이고요. 아파트 청소도 계단 청소도 계급별로 해요. 그때 당시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군 생활할 때만 해도요. 그래서 군대 아파트 사는 게 부인한테는 엄청 스트레스였고요. 산안장이나 이런 분들 뭐 행사 있으면 모든 부인들이 장교 부인들이 가서 뭐 도와드리고 김장 때도 같이 가서 일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예전에. 예. 그러니까 그걸 보면 군대의 계급은 결국 부인한테 그대로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부인의 나이나 뭐 이런 거 전혀 관계없이 남편이 무슨 계급이냐에 따라서 상하관계가 명확하게 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관계 때문에도 사실은 애증 관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죠. 두 분 사이에. 이후에는 그게 뒤바뀌어 그렇죠. 버렸으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한 게 그 사람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때 되자마자 예. 이순자 여사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실 6.29 선언도 그 뒤에 빠지고서 시켜준 거 아니에요. 예. 노태우 대통령을 통해서 하게 해가지고 그 인기로 사실은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그때 DJ랑 YS도 또 동시에 출마해서 또 표를 가른 것도 있지만 뭐 보통 사람을 내서서 됐는데 되자마자 백담사 갔잖아요. 그랬죠. 백담사 갔때 나이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때도 40대예요 이순자 여사가. 네, 40대가 갔을 때 그 정신적인 고통 예, 그러니까 시켜줬는데 은혜등은 배은망덕을 아마 입에 달고 살았을 겁니다. 예. 대통령 다 만들어줬더니. 그렇지요. 그러니까 백담사 가서 또 재판하고 그 재산 뺏기고 뭐 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도 관계가
비교적 김옥숙 여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계가 괜찮았대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사위인 최태원 SK 회장 사면하는 데서 어느 정도 영향도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순자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는 옛날에 뭐 양아들이라는 얘기도 있을 정도인데 청와대 나올 때 그 배신감 그게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징에 대해서도 또 굉장히 좀 엄하게 하고 그렇죠. 그 감정이 이제 그래도 좀 나와 있는 거죠. 네. 예. YS 김영삼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부부 동반 모임이 없었다. 그래서 빈소도 안 쳐서 YS한테 좀 감정이 안 좋나요? 그렇죠. YS한테도 사실은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두 분에 대한 처벌을 또 같이 했지 않습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하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마음에 쌓여 있죠. 합천에서 잡아 올린 그렇죠. 게 YS. 네. 그러니까 YS가 본인이 저 글을 보면요. 본인한테 잘해준 사람은 좋은 이미지로 남고요. 본인한테 좀 안 좋게 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책 자체가 너무 예. 주관적인 거죠. 본인의 그거를 관점에서 감안하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야지 안 그러면 오해하실 수 있어요. 저분의 예. 말을 그대로 100% 믿게 되면 자서전이라는 게 항상 자기의 흠은 다 가리고 자기에게 좋은 얘기나 아니면 변명을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누가 자서전에 자기의 나쁜 과거를 다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으로 본다면 저분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있는 책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겠죠. 예.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얼마나 충성을 다하신 그랬죠. 가장 이뻐했던 사실 부하 중에 한 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우리가 예. 그분의 딸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러니까 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예,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예.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그 이제 느낌을 요 글자 한 문장으로 그냥 다 보여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저게 저는 이게 말씀하세요. 제가 자서전 이게 다른 거는 다 봤는데 아직 이 책은 못 봤어요. 예, 아직 근데 출간 그 안 전두환 추징법에 대한 요거는 저는 이게 지적이 딱 맞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이게 저도 옛날에 비판한 전두환 추징법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아. 항상 이 법이라는 거는요.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법이라는 거는 거죠? 이게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라 해야 돼요. 예. 이게 일반적이라는 거는 반대말이 개별인데 모든 사람한테 적용돼야 되고 추상적이라는 건 이게 모든 경우 반대말이 구체적인데 이 말이 이게 개별적 구체적인 적을 처분 법률이라는 처분 법률. 적은 이게 위헌 소지가 많아요. 왜냐하면 법이라는 게 딱 특정인을 겨냥해서 그 케이스만 적용하면 그건 이게 이미 공정성이나 모든 게 말이 안 되죠. 예. 저는 이게 저 법을 만들어 집행한 게 김영준 부장검사 옛날에 왜 친구한테 그 돈 받아가 뇌물 뭐 향 받고 이게 진짜 2년 6개월 논 검사 있잖아요. 예. 그분이 이게 저 추징 책임자였거든요. 예. 지금 구속됐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고 그다음에 최근에 보니까 또 전두환 대통령 표창 때문에 문재인 후보도 이게 지지율이 깨떨어졌다고 광주에서 예. 최근에 이게 전두환 대통령 연결되는 사람이 상당히 불행한 일이 계속 생기는 게 뭐 우연의 일치겠지만 그런 생각은 들고요. 하여튼 이 전두환 추징법 이거는 법리적으로는 잘못된 건 분명합니다. 본인은 근데 억울할 뭐 수 있다. 충분히. 법리적으로는 예. 뭐 문제가 있다고 뭐 볼 수도 전문가들은 법만 보면 예. 근데 국민들이 당한 상처나 그 12.12 때부터 이때 5.18부터 한 엄청 거는 좋아했죠, 국민들이. 얼마나 예. 그 고통스러운 거 저렇게 해서라도 아니 나라 돈 도둑질해 가지고 기업들한테 뜯은 걸 수천억 조 단위 돈을 갖고 대대손손 잘 사는 걸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친일 이완영 후손이 잘 사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냔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나는 그 이순자 여사가 책 내고 뭘 그 자체는 좋지만 예. 2년 전에 큰아들이 전재구이가 발표를 했잖아요. 추징금 남은 게 1,600억인데 그거 다 갚아버리겠다. 예. 근데 아직도 1,000억 남았잖아요. 예. 노태우 대통령은 전 대통령 다 갚았어요. 근데 그런 것도 좀 반성하는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책 내용에 보면은 그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좀 많아요. 최규하 대통령이 자꾸 대통령 하라고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억지로 했다. 뭐 이런 얘기를 그걸 누가 진짜 그래서 했다고 믿겠어요. 그럽니까? 대통령 빨리 안 시켜준다고 권총 들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예. 그런 식으로 또 나오고 5.18 광주 그 의거에 예. 그 민주화 항쟁에 자기네들도 피해자다. 근데 아하. 그게 우리가 볼 때는 다 가해자라고 보고 있는데 예. 가장 큰 피해자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저 책에 예. 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좀 설명이 돼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으면은 좀 오케이. 뭐 얼마든지 예. 할 수 있는데 여태까지 대통령이나 대통령 영부인들 책이 진실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예.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고 뭐 자기 자랑만 잔뜩 갖고 좀 부끄러운 건 다 숨기고 저 어떻게 보면 지금 살펴보면 정 의원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인데 인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정반대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 우리한테 이럴 수 있냐라고 했거든요. 이게 추징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전두환 추징법으로 사실 네.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전두환 대통령이 나 남은 거
얼마밖에 없다. 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다 국민들께서 전부 다 뜨악하셨는데 네. 그 전두환 추징법 때문에 아마 가장 고통을 그때 당시에 느끼신 당사자일 거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전두환 전직 아들 대통령하고 구속되고 뭐 그랬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여러 예. 가지 이제 가족의 모든 게 드러나고 언론에 드러나고 이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가장 고통스러웠던 분이 아마 이순자 여사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여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본인의 목소리를 낸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랬죠. 제가 볼 때 자서전을 왜 쓰셨을까, 왜 썼을까 생각하면 그런 지점에 대한 본인 목소리, 변명이라도 그런 걸 하려고 했던 걸 책을 통해서 하려고 한 게 아닌가. 본인이 좀 억울하다고 느끼는 점. 아니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볼 때 이순자 여사하고 전두환 대통령이 뭐가 억울한가 이렇게 생각해도 예. 또 본인 입장에서는 또 억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렇게 해서 쓰신 책인 것 같아요. 좋게 보면. 예. 그런데 이제 거기서 예. 어떻게 박정희의 딸이 우리한테 이럴 수 있나라는 마음이 막 솟구쳤다는 거잖아요. 예, 예. 왜냐하면 그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두환 전 대통령 장영자 사건 때도 저 이순자 여사가 그 삼촌 이규광 씨가 예. 직접 그 이규광 씨랑 관련된 사건 아니에요. 이철이하고. 그것도 조금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좀 얘기를 그것도 하는 좀 것 막 같더라고요. 그때 국민들하고 정서하고는 말이 안 되죠. 그때 이규광 씨 구속까지 됐거든요. 그랬죠. 그때 막 깡해서 온 나라 경제를 뒤죽박죽 나왔는데 그런 거에 대한 좀 진솔한 반성이 있고 책이 있느냐. 예. 저는 저 책을 아직은 안 봤습니다만은 그게 좀 저는 우려가 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된 사건인데 이렇게 정리를 해요. 빨간 바지를 입고 빨간 모자 쓰고 부동산 보러 다닌다는 소문. 네. 소문으로 일축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네. 장윤자 씨가 저렇게 할 수 있었던 데는 정권의 비호가 있었을 거라고 다 예측하고 추측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아까 이제 서 변호사님 말씀도 맞아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 때는 어쨌든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해야 되겠죠. 평등하게. 그러나 지금 윤 대표님 말씀처럼 그게 법망을 피해가면서 어쨌든 자기가 모은 돈, 자기 2만 얼마만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추징금 내라고 그랬더니 네. 그래놓고 자기 골프 치러 다니고 온갖 호화생활 하고 해외여행 다니고 이러면서 2만 얼마 있다고 하는 게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결국 이제 국회의원들이 그걸 어떻게든 추징하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법을 만든 거고 예. 최순실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최순실 추징법 만들자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국민들이 최순실이 그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등에 업고서 온갖 나쁜 짓을 해가 돈을 모아서 어디다 마련했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땅도 예. 그렇고 여러 가지가. 최태민 때부터 시작해서 정권을 등에 업고서 돈을 자기 마음대로 이권을 이순자 여사가 자서전을 낸다. 그 내용이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단 최진봉 교수님. 예. 뭐 이호 여사도 뭐 회고록인가 낸 거 기억이 그렇죠. 나는데 예, 예. 자서전을 낸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세요? 그 자체는 뭐 본인이 자서전을 내는 거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본인의 예. 의사니까 뭐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뭐냐면 저런 분들이 자서전을 내면 저게 또 정치적 논란거리가 돼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자서전을 쓴다는 말은 자기 관점에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생각을 쓰는 거죠. 그렇죠. 제3자가 예를 들면 객관적인 관점에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본인의 관점에서 쓰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인에게 유리한 글이 들어갈 것이고요. 본인의 입장을 주장하는 글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럼 저 책 자체는 사실 주관적인 생각과 주관적인 판단이 주축이 돼서 쓰여지는데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죠. 예. 그러니까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분의 의사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어요. 읽다 근데 보면. 이게 내용이 보면은 예. 현대사의 굵직굵직한 얘기들이 주요 내용으로 그렇죠. 다뤄져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할 수도 그렇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를 제대로 보는데 방해거리가 될 가능성도 있고요. 예. 물론 이제 그걸 우리가 뭐 저분이 개인적으로 쓴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는데 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책을 읽다 보면 그게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충분히. 왜냐하면 예. 비사 같은 걸 얘기하고 뭐 문재인 지금 전 대표에 대해서 글을 쓰셨고 다른 영부인들에 대해서 쓰셨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쓰고 이런 논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 저런 책이 하나 나오게 되면 결국은 또 정치적으로 설왕설래하고 비판은 더 하고 또 진실 게임도 하고 이러다 보면 쓸데없는 정치적 소모적인 정치 논쟁이 있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 하나